매주 수요일 경인 지역 소식을 알차게 정리해 드립니다. 윤종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의 윤기나는 브리핑. 저희가 오늘 3부, 4부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OBS에 언제나 대기해주고 있는 너무 고마운 우리 윤종환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조금 일찍 예. 콜을 했는데 어떻게 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현재 이제 각 당의 공청장이 마무리돼서 지금 이제 각 관심 선거 르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안양 동안을 르포도 했고 뭐 이번 주도 주중 주말에는 또 의왕과천 선거구도 취재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한 달이라고 해도 사실 사전 투표 그거 계산하면 맞아요. 한 20여일 이렇게 남은 예, 거예요. 25일 그죠? 정도 남았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4월 첫째 주 주말이 이제 사전 투표. 예. 네. 뭐 지금 공천도 마무리됐고. 남아있습니다. 네. 네. 이제 진짜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D-Day 28일. 네. 네,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렇죠. 현재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각 당의 공천 작업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고요. 이제는 당내 경선이라는 예선전이 끝나고 본선을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야 간 대진표도 이제 거의 이제 확정이 돼 가면서 관심을 끄는 선거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가상대결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총선을 한 달여 남긴 시점에서 이제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고요. 저희 OBS도 경기 인천의 주요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짚어줄 선거구는 어디입니까? 예, 오늘은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이지만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야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는 곳, 이 성남 분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천당 밑에 분당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예. 맞아요. 예. 네, 선거구 2개죠. 예, 네. 분당 갑을 예, 2개 선거구가 있죠. 네, 예. 먼저 갑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분당 갑 판교 신도시가 있는 곳인데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습니다. 김은혜 전 의원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열린 2022년 재보궐선거에 이 안철수 의원이 입성했고요. 도전자는 강원도지사와 3선 국회의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에다가 민주당에서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전략 공천하면서 나는 이제 빅매치가 성사가 됐어요. 네. 여기서 이제 유호정 전 의원까지 어떻게 투입이 됐는데 3파전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일단 이제 최근 이제 발표된 이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좀 종합해 보면은 예. 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이 두 후보의 양강 구도로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아직 조금 섣부를 수 있지만 그래도 판세 어떤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청취자분들도 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현재 접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누가 승리한다고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역대 선거 결과를 복기를 해보면 이 분당갑의 경우에는 특히 인물 경쟁력이 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분당 지역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수 텃밭이 되게 좀 유력하다 보니 좀 보수 정당에 좀 많이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많이 보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분당이 갑을로 분구가 된 게 2000년 16대 총선 때부터인데요. 예. 사실은 이제 그 후에 역대한 5-6차례 선거를 보면은 2016년 20대 총선 빼고는 이 보수 정당이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경기도에서 이 분당 갑은 이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이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김병관 후보가 예. 당시에 이 새누리당 후보를 10%포인트 가까운 격차로 승리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 총선이 2020년에는 민주당 김병관 후보와 미래통합당 김은혜 후보가 접전을 벌였습니다. 네. 김은혜 후보가 당시에 1000표 정도 0.72%포인트 차로 신승했습니다. 네. 그때가 참 재밌었죠 그때 막판까지. 막판까지 아슬아슬하게. 예, 사실 그랬었죠. 그런 개표가 제일 재밌긴 합니다. 계속 네. 보게 되고. 이분들은 속이 타겠지만 그렇지. 예, 보는 입장에서는 또 흥미진진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그 이후에 사실 또 국민의힘 보수당이 크게 앞서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그래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정당 지지나 이런 것을 보면 보수 정당이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 또 싶은데 사실 이제 한 달여 남기고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분당갑 현재 그 안철수 의원과 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굉장히 오차 범위 내 맞아요. 격차를 아. 굉장히 접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난 선거를 한번 좀 복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예. 안철수 의원이 이제 출마했던 2022년 보궐선거를 보면
그 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을 상대로 해서 25% 포인트 차 이상으로 굉장히 큰 대승을 거뒀거든요. 네. 예. 대선 직후에 치러진 선거임을 감안해도 꽤 큰 격차였는데요. 안철수 의원과 김병관 전 의원 모두 이 IT 전문가 출신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선거 결과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이 안철수 의원의 인지도와 경쟁력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 당시 김병관 전 의원이 당시 현역 의원이었는데 그 김 전 의원에 대한 지역의 냉정한 평가까지 더해져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분석이 예. 되고요. 결국 이번에는 민주당이 선수 교체를 했죠. 예.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내세웠는데 글쎄요, 이번에는 2016년 총선처럼 이 이변을 낳을지 아니면은 이 안철수 의원이 수성에 성공하면서 만약에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당선이 되면 4선 중진이 되거든요. 예. 이게 또 여권 중진이 된 또 발판을 마련할지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자님 말씀으로는 이광재 카드가 이제 인물 경쟁력 차원에서 꽤 괜찮기 때문에 지금 박빙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네. 일단 분당갑 승부처 어디로 봅니까? 아무래도 이 판교 신도시 표심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이 지역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자리 잡은 곳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고학력 젊은층 또 전문직이 좀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분당갑이 최근 두 차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거나 이 석패한 것을 보면은 이 판교 신도시 표심이 굉장히 큰 변수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거꾸로 안철수 의원이 2년 전 보궐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이 분당갑에도 기존 분당 신도시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크게 승리를 하면서 또 판교 신도시 표심까지 이제 얻어가면서 거의 모든 지역을 안철수 의원이 당시 이제 석권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 판교 신도시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관심 지역인 만큼 저희 굿모닝 오비스도 다음 주 다다음 주 전화 연결 인터뷰 준비해놓고 예.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안철수 후보, 이광재 후보 모두 저희가 인터뷰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분당 을도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도 뭐 치열하다고 합니다 지금. 예, 그렇죠. 네, 인물도 여기도 다들 아실 만한 분들 많이 나와 있고요. 예, 그렇죠. 네.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분당갑에서 이제 자리를 옮겨서 이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이제 분당을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고요. 또 여기는 또 현역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재선을 한 곳이거든요. 네. 이름이 김병관, 김병욱 헷갈립니다. 김병욱. 예. 예. 그러니까 분당을 재선 현재 국회의원이죠. 이 민주당에서는 김병욱 후보가 이제 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분당을 한번 역대 선거 결과를 한번 봐보면요. 네. 여기도 역시 차타공인 보수 텃밭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를 한번 복귀해 보면은 당시에 이제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이 막판 개표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엎치락 뒤치락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김동연 후보가 1% 포인트 차도 안 되는 아주 깻잎 한 장 차이로 승리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부천하고 이 화성 동탄 투표함이 이제 열리면서 김동연 후보가 역전을 했다가 예. 또 막판에 잠시 이제 김은혜 후보가 재역전을 한 이 경우가 또 있었거든요. 그 네, 순간에 맞습니다. 그때는 또 분당 투표함이 맞아요, 열리면서 맞아요. 또 그렇게 예, 예. 됐었어요. 맞아요. 그만큼 이 분당을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몇 시에 주무시느냐에 따라서 이 판세를 그렇죠. 누가 이겼는지를 맞아요. 다 저도 오해를 그때 개표가 했었죠. 봤는데 한 새벽 한 5시 넘겨서 아, 거의 맞아요. 시작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조금 일찍 주무신 분은 네. 김병욱가 이겼네 이렇게 하고 주무셨고. 그러니까 예.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근데 이 민주당 김병욱 의원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한번 이제 시계추를 한번 13년 전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2011년에 당시 한나라당 이 임태 의원이 이명박 정부 대통령 실장이 되면서 이 보궐선거가 열렸었거든요. 그렇죠. 예. 당시 이제 한나라당 후보는 강재섭 전 대표 맞아요. 나섰는데 예, 예. 이때만 해도 이제 보궐선거는 하나만하다 이렇게 음. 좀 봤었죠. 그러다가 이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가 출마하면서 당시 그 분당을 이 보궐선거 굉장히 흥미로운 선거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제가 네. 그때 네. 당시 손학규 후보 마크맨이었어요. 아, 예,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오. 정말 치열했죠. 어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 기자가 얘기한 대로 네. 거의 대세는 거의 뭐 보수 텃밭이라서 이 네. 강재섭 의원이 이길 것이다, 네. 후보가 이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또 달랐죠. 그렇죠. 이분이 사실 보수당에서도 가신 분이긴 그러니까 하잖아요. 또 그때도 이제 카드가 좋았다라는 이미지가. 평가가 맞아요. 있었어요. 손학규 맞습니다. 대표 당시 후보가 좀 이렇게 구력이 있었던 분이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대권 주자기도 네, 그렇죠. 했었으니까 당시에. 당시에. 예. 네. 그래서 2011년
2017년 보궐선거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가 승리했을 때도 당시 김병욱 의원의 역할이 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저도 그 당시에 취재 기자로서 그 분당을 이제 양 캠프를 한번 취재를 했었거든요. 거기서도 만났을 수도 있었겠네요. 예, 오다 가다만 뵀을 겁니다. 예. 네네. 그 당시에 민주당 그 분당을 지역위원장이 사실은 김병욱 의원이었어요. 그 당시는 국회의원은 맞아요. 아니었죠. 예.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이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김병욱 당시 지역위원장이 대표적인 손학규계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학규 대표에게 이 후보직을 양보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선거처럼 이렇게 도우면서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죠?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기적적인 승리를 좀 얻었던 건데요. 이후에 치러진 2012년 총선에서는 이제 손 전 대표가 불출마하고 김병욱 당시 후보가 출마했지만은 낙선을 했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도 선거전 내내 격전지로 이게 분류가 되는 저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 20대 총선 또 20대 21대 총선 거기에서는 이제 김병욱 의원이 계속 승리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2016년 이 20대 총선을 보면 당시에는 이제 임태희 전 의원이 무소속 예. 출마하면서 이제 보수가 분열된 원인도 좀 있었고요. 맞아요. 네네. 예, 2020년에는 사실 민주당에서 이 분당 갑을 이 두 개 선거구를 이 판세를 분석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한 군데는 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분당 갑에 좀 더 그 승리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쳤었거든요. 네. 근데 개표 결과를 보니까 뭐 분당 을이 승리를 했죠. 네. 예, 이런 것만 좀 봐도 이 당시 이 김병욱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좀 잘했다는 평가가 좀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번 2024년 22대 총선 좀 어떻게 될지 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네. 민주당 이 김병욱 후보 굉장히 치열하게 이 경쟁을 벌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분당을의 이번 선거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우선 이 두 후보의 이게 네이밍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 간 대결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의 대변인과 이재명의 남자 간의 대리전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 같은 프레임은 김은혜 후보의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은데 예. 김병욱 그 후보 경우에는 별로 좀 달갑지 않을 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김은혜 의원 쪽도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국정 지지도가 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 왜냐하면 예. 사실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여전히 좀 보수 정당이 좀 우위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여당 네. 프리미엄을 분명히 활용할 예.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비해서 김병욱 의원은 좀 다른 전략을 뭐 짜고 있다 이렇게 예, 예상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후보들의 전략을 한번 제가 예측을 해보면 일단 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예. 말 그대로 여당 프리미엄을 여전히 좀 한껏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직도 뭐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중반을 넘지가 않았어요. 하여튼 3년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또 분당을의 가장 큰 현안은 이제 일기 신도시 정비 아닙니까? 네. 분당 네. 신도시 그렇죠. 그 대표적인 그 일기 신도시면서도 벌써 지은 지 3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부터 해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은혜가 해내겠다. 이런 식으로 김은혜 후보는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론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집행력이 있으니까 나는 예, 여당 그렇습니다. 후보다 이런 본인은 거. 이제 정부 여당하고 바로 한 라인이 된다. 네, 이런 네. 부분들을 굉장히 예. 많이 강조할 것 같고요. 반면에 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분당을은 대표적인 보수 강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대당 대결로 가면은 국민의힘이 승리할 공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 김병욱 후보의 경우에는 이 공중전보다는 이 지역 밀착형으로 나서면서 지역 일꾼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청취자분들 보셨을 텐데 이 두 후보가 굉장히 접전이거든요. 네네. 예. 근데 또 따지고 또 정당 지지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앞선 조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 있는 집권 여당론대 재선 국회의원인 지역 일꾼론으로 이 김은혜 후보와 김병욱 후보가 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양당 세기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에는 이제 제3지대 신당이 막 나오면서 네, 그렇죠.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지역구를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또 제3당, 이 제3지대 신당들이 얼마나 또 선전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그렇죠. 관심 포인트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3지대 신당이 처음에는 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떻게 당을 이끌지 이렇게 관심을 좀 모았다가
뭐 두 분은 이제 금방 갈라서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새로운 미래, 또 이준석 전 대표와 조홍천 이현욱 의원의 이제 개혁신당으로 분화가 됐는데 이 초반 이슈를 뒤엎는 이제 제3정당에 출연하면서 추대 기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 상황이 좀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당 중에서 이상하게 예상 외로 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맞습니다. 나름대로 예. 아주 그 유명세를 좀 떨치고 있는데 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제 조국 신당에 출범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걱정이 좀 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제 출범을 꼼꼼히 한번 따져 보면은 예. 시작은 바로 이제 2019년 이제 전국을 강타했던 이 조국 사태부터 좀 시작이 되거든요. 네, 네. 민주당으로서는 소위 조국의 강을 건너기 위해 무던히도 좀 애를 써왔는데요. 이 조국 신당의 출연으로 민주당이 중도층의 표를 좀 잃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던 것도 좀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네. 사실입니다. 이재명 네.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주에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었고 그렇죠. 네네. 예. 처음에 그리고 조국 신당 얘기 나왔을 때 딱 선을 걷었는데 또 최근에는 또 그렇지 않은 움직임인 것 같아서 이게 뭐 득이 많은 건가요? 뭐 실이 많은 건가?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좀 보시나요? 짚어보면은 이제 조국 신당, 그러니까 이 조국 혁신당이 현재로서는 지역구에는 후보를 안 내고 예. 이 비례대표만 이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예. 있거든요. 네. 이러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이 지역구 표 갈림 우려는 좀 적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지난 5일이죠. 이 조국 혁신당 대표가 그 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가서 그 이재명 대표와 이게 투샷 사진을 같이 예, 찍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보면 이제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선거 연대를 하겠다는 이 상징적인 장면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민주당도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 위성정당이 있지만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이재명 대표를 달가워하지 않는 이 친문계 표가 있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네. 이 같은 이 친문계 표가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이 새로운 미래로 가지 않고 조국 신당으로 간다면 민주당으로서도 좀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을 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윤 기자는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대표를 좀 싫어하는 쪽이 조국 신당 쪽에 투표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데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이제 비명계 표들을 이제 어떻게 잡아내는 사실은 그 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낙연 예. 전 대표나 개혁신당도 이쪽 네. 표를 좀 노리고 좀 비례대표 선거제 나서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조국 혁신당이 예. 좀 흡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근데 또 분석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조국 혁신당이 내세우는 메시지를 보면 오히려 민주당의 더 왼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예전에 뭐 수박 얘기 막 네, 하다 네. 했듯이 그 친이명 그 뭐죠? 그 이낙연. 이재명계들이 이제- 할 네. 수 없는 얘기를 조국 혁신당이 해서 더 좋아한다 이런 또 관측도 있어서 오히려 한번 좀 반대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예. 지금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많이 나오고 있는 예, 사실입니다. 맞아요. 예. 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조국 혁신당 보는 입장 좀 어떻습니까? 이 신당들을 보는 입장.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아까 말씀한 대로 조국의 강렬할지 조국 사태에 관련해서 다시 이제 좀 상기하는 발언들을 하면서 좀 비판의 지점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윤재혁 원내대표도 꽤 이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죠. 이 조국 혁신당을 겨냥해서 뭐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이 국회까지 들어와서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거는 법과 유권자에 대한 조롱이자 뭐 법치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좀 굉장히 세게 비판했거든요. 아무래도 당시 이제 공정과 상식을 좀 중요시하는 2030 MZ 세대 표심을 다시 한번 좀 얻기 위한 또 이런 전략적 정치적 행보를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네. 우리 저희가 또 조국 혁신당 관계자 지금 섭외 중이니까요. 네. 또 네네. 관계자들 그 섭외가 되는 대로 한번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저희 매주 수요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윤종아 기자였습니다. 윤기 나는 브리핑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